안녕하세요. 인토플의 노아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토플 IBT 최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TS에서 공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플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치동과 강남역에서 토플 IBT를 6년간 강의한 경력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토플 학생분들께서는 단기간 점수 상승률 100%를 자랑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께 단기간 점수 달성이라는 목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개월 내로 토플 점수 달성은 가능한 걸까요? 1개월 내로 토플 점수 달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일반 학원들의 보통 방식을 따라서 학습을 하신다면 1개월 점수 달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지금 일반 학원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원들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영어 실력, 단어는 뭐 봐라, 문법은 뭐 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유형별 풀이 노하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IBT에는 4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독학이 가능한 과목이 있고 독학이 가능하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독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이 Reading, Listening 섹션입니다. 문제 풀이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제 혼자 보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뭐가 틀렸고 어떤 것을 봤으면 더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었을지 이런 것을 혼자 리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 과목이 이 Reading, Listening 섹션이 되겠다. 독학이 불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Speaking, Writing 이 두 가지 섹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형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작성해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답변에서 내가 30점짜리 답변까지 가려면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 없이는 같은 범위 내에서 계속 맴돌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스피킹 라이팅 섹션이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 4가지 섹션이 모두 독학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자, 한번 섹션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Listening 섹션은 현재 이렇게 강의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 파악을 먼저 하겠죠. 두 번째, 문제 풀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대한 오답 노트를 하라고 시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간과를 하시는 것은 이 오답 노트라는 세 번째 단계가 사실 이 3가지 중에서 점수를 실제로 상승을 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저 오답 노트는 학생이 기존에 몰랐던 부분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몰랐던 부분까지 올려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오답 노트를 학원들에서는 하라고만 하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사실상 독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올바른 피드백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현실입니다. 비효율적인 학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제 스피킹 라이팅에서 먼저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유형 파악을 먼저 해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게 시킵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말을 해보는 실습, 에세이 같은 경우를 써보는 어떤 문제풀이 실습을 이제 시키는데 이것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은 피드백 첨삭 이것을 이제 모든 학원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드백 첨삭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변에서 30점짜리 답변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점수 달성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 피드백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는 학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 피드백은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피드백을 주기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흡수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또한 이 피드백 같은 경우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다수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올바르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학원들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제일 토플 학생 수가 많은 학원에서 듣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일반 학원들에서 이제 평균 학생 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 혹은 200명 정도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몇 명의 관리진이 붙느냐. 해봐야 강사 1명 혹은 조교 1명. 1명 정도의 인원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1명 정도의 인원이 이 100명이라는 수의 학생을 모두 관리를 했을 때 벅차기도 할 뿐더러 올바른 피드백을 좀 올바른 양으로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0명의 학생들은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의 피드백도 가져가기가 힘든 게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이 패턴으로 지금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점수 달성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 진짜 빠르게 했을 때 이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3개월 정도면 나쁜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 3개월은요 정말 빠르게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3개월 내로 실제로 달성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즉 10%가량 되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 3개월 내로 이제 점수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10명 중에 1명밖에 점수 달성을 그렇게 못하면 나머지 9명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 학원들에서 딱 이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0%. 그 학생이 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학원들에서는 이제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기존 학원들의 문제점과 지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간 힌트 같은 것들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은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개월 내로 토플 점수 달성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걸 테니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섹션에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reading, 두 번째 listening, 세 번째 speaking, 네 번째 writing. 이렇게 4가지 섹션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고 학습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독학이 가능한 과목들, reading, listening, 그리고 독학이 불가능한 과목들, speaking, writing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의 기존 강습법, 저 유형파악, 문제풀이, 오답노트 저 3가지가 모두 완벽히 되었을 때는 저것이 나쁜 강습법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 과정에서 하나의 더 추가적인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야 최대한 빠르게 점수 달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오답노트를 검사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생의 리딩, 리스닝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잘못되었다면 어떤 것을 더 인풋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드리는 저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스피킹, 라이팅 섹션에서도 지금 학원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켜진다면 사실 나쁜 강의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이 피드백이 지금 이 학생의 실력에 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학생이 이 피드백을 올바르게 흡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재실습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해보고 이제 그리고 강사의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이 피드백을 적용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는 게
이 재실습이라는 건데요. 이 재실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간 점수 달성을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저희 인토플에서는 5명의 학생을 맥시멈으로 해서 이제 저 5명의 학생에 몇 명의 관리진이 붙느냐, 전문 강사와 경력 TA 2명의 이제 인원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명이서 이제 5명을 이제 전담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1개월 점수 달성도 불가능이 절대 아닌 것이죠.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개월 동안에 이제 점수 달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한번 봤을 때 저희 인터플에서는 5명에서 5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단기간 점수 상승을 모두 이뤄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인터플에서는 혹시나 점수 달성을 기간 내 못하신 분들에게는 100%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00% 수강료 환급을 해드리고 있는 게 저희 인터플의 정책입니다. 기간 내에 저희가 이만큼 점수를 만들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저희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내건 것입니다. 싸구려 영업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저희가 책임감 가지고 임하겠다는 어떤 약속인 셈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9점에서 96점까지 걸린 시간 1개월, 92점에서 108점까지 걸린 기간 1개월, 103점에서 114점까지 걸린 기간 단 2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1개월 혹은 2주일 이런 초단기간에 이렇게 점수를 폭발시킬 수 있었던 방법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토플은 피드백이다. 토플은 피드백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 인토플 잠깐 그 과정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는 이 100% 점수 달성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6년간 토플 IBT를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단기간 고득점 그리고 여러 최고득점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한 이제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토플 최고득점자들과 지금 영어 특기자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우수성을 입증을 받은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토플에 필요한 핵심 영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 쓸데없는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문법들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첨삭,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모든 토플 강사들이 말합니다. 첨삭을 잘해주는 학원이 이제 제일 좋은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인토플에서는 이 첨삭,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있죠? 이걸 이제 무한정으로 해드립니다. 3개를 에세이를 쓰시던 4개를 에세이를 쓰시던 모두 첨삭을 해드릴 테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점수 달성이 빠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 1회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토플에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실전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토플에서 이 강사와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경력 TA들은 모두 ETS 토플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게 주로 뭐냐? 스피킹과 라이팅에 대한 답변들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채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식 채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상세 피드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섹션별로 지금 점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상세히 피드백을 드리면서 모의고사 경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1:1 전문 컨설팅이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선 및 이메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상세하게 내역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점수 상승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올바른 지침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In TOEFL Care. 이건 뭐냐?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이제 등록을 하시려고 하실 때 아이디부터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그 회원가입 절차부터 점수를 그 원하시는 기관에 제출하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A to Z를 모두 담당을 해드립니다. 이 행정적 절차는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문제가 생겼거나 뭐 IBT에 대한 질의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드리는 어떤 응답센터 같은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시간 내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질문, 뭐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은 저희는 친절하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듣게 되시면 이제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수업이 빠지실 수도 있고 수업을 미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표 기간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정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이제 보충 수업을 잡아드리고 따로 시간을 재편성해드리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인토플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이 인토플 케어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점수 달성에 최적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섹션별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별로 이제 한번 보면 Reading, Listening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출제 패턴 완전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뿐만이 아니라 오답 출제 패턴까지 이제 모두 완벽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패턴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며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문제에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최소한의 영어로 실제 최대한의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5점 플러스 풀이법. 이건 뭐냐? 이제 시광과 정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최대화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풀이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다수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플 IBT를 공부하시다가 많이들 느끼시는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3, 4개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럴 텐데요. 이제 저희 인토플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시도록 반드시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이제 강습을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에서 디테일 문제 유형의 패턴 중 하나인 지문 범위 트릭 이 패턴을 가지고 한번 저희는 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 섹션에서 문제는 항상 먼저 키워드가 주어집니다. 키워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 범위가 이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이 키워드에 대한 관련 내용 범위가 이제 정답 범위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그 실제 정답이 출제되는 범위는 이 실제 범위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 라고 이렇게 꼬셔놓고 실제로는 정답이 출제된 범위는 여기 있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이 패턴이 지문 범위 트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풀이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화면 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 한번 풀이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시작.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항상 리딩 문제 푸실 때는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는 지금 atmospheric engine이 느렸대요. 자, 왜 느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문에서 뭘 해야겠어요? 일단 atmospheric engine을 찾아야겠죠. 읽어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atmospheric engine이 슬로우 했던 부분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슬로우 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의 결과로서 슬로우 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이 slow라는 그 문장, 그러니까 이 slow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앞에 있는 것은 however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는 slow가 다른 내용일 테니 이 slow의 원인은 앞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ow and wasteful that it could not be employed outside of coal mining for which it had been designed for. 자, 그것이 디자인된 본래 목적인 석탄 광산 바깥에서는 너무 느리고 낭비가 심해서 이제 쓰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와트, 새로운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고유명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atmospheric engine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이 문장까지 봤을 때 문제 출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제임스 와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Turned a separate condenser for the steam into perfection. 자, turn A to perfection. 자, 이게 뭐죠? 자, A를 완벽하게 만들다. 즉, A를 완성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The cylinder did not have to be chilled at every stroke. 자, 저 실린더가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냉각이 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냉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성이 된 것이니까 이전엔 뭐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냉각이 됐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느렸겠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인터플에서는 이제 리딩 섹션을 어떻게 강습을 하는지를 놓고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영어 실력입니다. In TOEFL Essentials. 저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TOEFL IBT를 공부하는 데만 딱 필요한 핵심 영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필요한 양의 단어와 필요한 문법들만 보시고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모두 응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형별 풀이 비법은 저희가 정답 및 오답 출제 패턴을 완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영어로 최대한의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답 노트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오답 노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은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딩 리스닝 섹션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백 개의 토픽과 최다수 예제들을 가지고 저희는 강습을 합니다. 자, 이 수백 개의 토픽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겪으시는 문제가 토픽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생전 처음에 보는 질문들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서 아예 주어진 시간 동안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수백 개의 토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에 이제 미리 적용을 해놓을 수 있는 답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답변의 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어떠한 토픽이 나와도 이제 대체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다수 예제들 또한 이제 통합형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변수들에 이제 모두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황별 템플릿 Magic Reasons. 자,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상황별 템플릿이라는 거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출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모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만 말씀을 하시면 된다. 템플릿이라는 것은 만능 템플릿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템플릿은 사실 상황별 템플릿이 제일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agic reasons,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토픽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마술같이 적용되는 reason들이라고 해서 magic reasons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완벽히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무제한 첨삭 및 3단 논법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무제한 첨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과제 외의 것을 또 하고 싶으신 어떤 아주 좋은 욕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에 에세이를 3개를 쓴다. 스피킹을 하루에 5개의 액츄얼 테스트를 풀어본다 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제한으로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토플 학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첨삭을 많이 해주는 학원이 이제 좋은 학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 시스템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받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저희 인토플에서는 무제한으로 이 첨삭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3단 논법은 무엇이냐?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이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에서 구성 요소인 의견, 이유, 세부사항 중에 가장 변별력이 많이 주어지는 이 세부사항을 탄탄하고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논리 기법입니다. 이 3단 논법은 이제 이대로 학습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세부사항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걱정은 없으시다라고 단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킹 라이팅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섹션에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독립형을 가지고 이 magic reasons들을 적용을 해보는 어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자, 토픽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이유 2가지 이렇게 주신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든 토픽들의 이것들만 가지고 웬만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magic reasons, 마술같이 적용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것이 답변으로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이 다음과 같은 토픽이 나왔다고 칠게요. What is your favorite book? 이런 토픽이 나왔다고 쳤을 때 이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50 Shades of Grey다. 예. 그래서 magic reason 중에 이제 2가지만 오픈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magic reason, entertaining. 두 번째 magic reason, educating입니다. 자, 이 2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답변을 여러 가지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0 Shades of Grey는 entertaining 하다.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고 나에게 즐거운 재미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50 Shades of Grey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0 Shades of Grey는 또 educating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50 Shades of Grey가 educating 할까요? 이전에는 몰랐던 걸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자, 50 Shades of Grey는 이제 올바른 가족에 대한 가치, 올바른 친구에 대한 관념, 올바른 이성관을 심어준다. 올바른 가치를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에서 나는 배운 것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나는 50 Shades of Grey가 이제 나의 favorite book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토픽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픽 이런 게 나왔다고 칠게요. Who is the person that you admire the most?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이들 이제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싸이라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왕에 줄 거 ETS 채점자분들도 알만한 한국인으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번 싸이라는 답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싸이. 첫 번째, entertaining 하다. 싸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몇억 명의 사람들을 이제 열광시켰다. 나 또한 이 싸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excitement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어서 다음 날을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겠고 두 번째입니다. educating. 자, 싸이가 왜 educating 할까요? 말은 지어내기 마련이죠. 토플에서는 절대 사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들을 절대 사실로 굳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싸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공익 활동 또한 많이 해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고 나 또한 여기에서 많이 배운다. 이렇기 때문에 싸이는 교육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entertaining과 educating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토픽을 한번 보실 텐데요. Where is the place you like to visit on weekend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말에 가기 좋아하는 어떤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경복 팰리스라고 했다고 칠게요. 경복궁이죠. 자, 팰리스는 이제 왕궁이라는 뜻인데, 예, 경복궁 이러셔도 좋고, 팰리스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entertaining, educating.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첫 번째로 entertaining 하다. 가면은 여러 가지 공연과 먹거리들이 있고, 그리고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주말마다 하서 가기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은 경복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educating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경복궁은 두 번째로 educating 하다. 왜? 경복궁은 이제 옛 선조들의 삶의 방식과 옛 조상들의 건축 양식 그리고 옛 역사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는 갈 때마다 배우고 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피킹 섹션에서 매직 리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픽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강습을 하느냐.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딜리버리, 두 번째가 브레인스토밍, 세 번째가 디테일인데요. 이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올바른 게 이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답변을 전달하는지를 이제 올바르게 시간 내에 답변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제 딜리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강의를 하나 촬영을 했습니다. 발음의 정석이라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보시면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유학생 같은 발음을 얻으실 수 있는 세 가지 절대 법칙을 제가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자, 딜리버리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조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매직 리즌과 아까 말씀드린 상황별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부분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일단 생각부터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마술같이 이뤄드립니다. 자, 세 번째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부분에서는 가장 변별력이 많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3단 논법, 배경, 전개, 결과 이 3단 논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고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옆에서 조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피킹, 라이팅에 모두 완벽한 점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토플 IBT를 최단기에 최고 득점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방법들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토플의 노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